자, 이번 시간은 수도관.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거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뭐 세탁기라든가 또는 냉장고 이런 거 사게 되면 이 뒤에 이렇게 녹색 선이 매달려 있었어. 여기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얘를 수도꼭지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수도관 자체가 접지극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기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3호음이에요. 3호음 이하여야 되는데 조건이 따라가지. 조건이 안찌름 75mm 이상, 75mm 이상 굵기,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세탁기의 수도관, 이거 수도관 보면 박강인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75면 이 정도 되잖아. 아니잖아요. 연결해도 되거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건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5mm 이상 굵기, 그 다음에 분기해도 5m 이내여야 되는데, 분기해도 5m 이내여야 된다. 하지만 단, 이게 중요해. 2옴 이하인 경우, 이 수도관의 접지 저항값을 측정했을 때 2옴 이하인 경우에는 거리에 조건이 없다.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2옴 이하면 아무 데나 접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건은 75mm 이상이면서 3옴이 돼야 돼. 75mm 이상이 되면서 3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했다 하더라도 5m 이내가 돼야 돼. 그렇지만 2옴 이하가 돼버리면, 2옴 이하가 되면 아무 데나 가서 접지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은 75, 3, 그 다음에 분기한다 하더라도 5m 이내여야 된다. 그렇지만은 2옴 이하일 때는 아무 데나 접지해도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이런 거에 고민하지 마. 여기에 지금 뭐가 됩니까? 각 전마다 다르다. 등전이 본등이란 말은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뭐가 돼? 같게끔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줘요. 등전이 본딩 그러면 양쪽 그 단에 뭐가 돼? 원래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전이차야, 전이차. 자,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어. 요 높이가 해발 500m야. 근데 얘는 산이 옆에 있어. 얘는 뭐가 돼? 해발 700m야. 그러면 요거 하나를 말할 때는 전위, 표고, 전위. 요것도 전위.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가 돼? 요게 전위차, 일명 전압. 그러면 만약에 전위가 같아.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옆에다 한번 놓을까요? 여기다 똑같아. 전위가 똑같은 500이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 구슬을 놨어. 그럼 굴러갈까 안 굴러갈까? 높이가 같으니 안 굴러가지. 전위차가 없죠. 전압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쪽에 전위를 갖게끔 한다가 바로 뭐가 돼요? 전위, 등전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를 갖다가 붙였다, 연결했다, 본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 철골. 여기서 말하는 철골하고 철근은 틀려요. 철근은 이렇게 동그란 거고, 철골은 말 그대로 뼈대를 말하는 거야, 뼈대. H빔이라고 그러죠. I빔 또는 H빔이라고 그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철골은
2옴이야. 이거 외워둬야 돼. 수도관 얼마? 3, 철골 얼마? 2 이렇게. 변압기 및 전로의 중성점 접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고조 혼촉에 의한 2차 측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차 측의 접지를 실시한다. 이때의 일선 지락 전류를 150으로 나눈 것과 같은 저항값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있으니까 설명은 하지만 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델타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세 선이 가겠지. 자, 이때에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를 설치해서 이 선이 내려왔겠지, 이렇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달라붙는 걸 혼촉이라고 그래. 여기가 3300V고 여기가 100V야. 혼촉이 되면 3300이 100V를 밀고 들어가니까 3300이 돼. 얘가.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받는 이 집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접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로 접지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혼촉이 발생을 했어. 혼촉이죠. 그렇지만은 사고의 형태는 혼촉이지만 전류를 잘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와갖고요. 이렇게 타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땅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때 흐르는 요 전류를 I1을 1차 측 고압측이죠. 고압측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네. 이상하다. 저압에서 된 게 아니냐? 아니지. 고압측 이거 달아붙었죠. 그러면 여기 접지 저항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모든 물질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항이 있다는 건 흐름을 막는다는 것인데 그걸 흐름을 막는 걸 뚫고 현재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뭔가 밀고 있겠지. 그게 전압이잖아.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서는 뭔가 누르고 있다. 전압이 누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지. 이 전압을 알려면 이 흘러가는 전류 I1과 여기에서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을 곱한 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150V를 넘지 못하게끔 이하를 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이 나온 게 R은 뭐가 됩니까? I1분의 150V야. 그런데 그냥 150이라고 얘기한 거지만 뭐 그게 그거야. 예, 이래서 나온 거야 이게. 예, 아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아무 의미가 없느냐? 지금은 다중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중성선에 갖다 물려버리고 중성선은 5옴 이하야. 예, 그래서 이 공식은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150V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고잖아. 자, 잘 봐. 사고는 혼촉 사고예요. 하지만 무슨 사고가 발생했어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이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가 2초 이내에 동작한다. 그러면 이 라인에 전압이 살아있는 건 몇 초 동안만 전압이 살아있다? 2초 동안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곱하기 2 하면 돼. 그럼 몇 볼트까지? 300V까지는 순간적으로 150은 계속 살아있어도 관계없는 거고 300V는 2초 동안은 300V 가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여기 가전제품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얘가 2초가 아니라 1초다. 그건
진학이 발생하자마자 1초 뒤에 끊기니까 여기는 뭐가 돼? 1초 동안만 진학이 발생한 그 순간으로부터 1초 동안만 전압이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1초인 경우에는 뭐가 돼? 600볼트까지 순간적으로 전압이 걸려도 관계없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서 2초간 전압이 걸리느냐 1초간 걸리느냐에 따라서 더블로 올라가면 돼. 150에서 더블 300, 300 더블 600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네. 이 얘기예요. 300볼트까지 가능하다. 2초 동안이면 1초 동안이면 몇 볼트까지? 600볼트까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무슨 300, 600 이렇게 숫자를 써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볼트라고 생각하면 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접지선의 굵기. 이건 뭐 외워야지. 예. 외워야죠. 6스퀘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스퀘어짜리, 16스퀘어짜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접지하고 통합접지. 자, 공통접지하고 통합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럼 어떤 게 뭐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어떤 접지 대상이 있어. 접지를 해야 돼. 그래서 접지 대상 A가 있고 접지 대상 B가 있어. 네. 자, 그래서 나는 따로따로 접지해. 예. 넌 너, 난 나. 예. 그러니까 뭐가 돼요? 독립접지라고 하는 거야. 독립접지. 자, 그런데 접지를 하면 독립접지를 하면 좋기는 해. 그렇지만 뭐가 됩니까? 조금 접지 저항을 낮게 만들기가 어려워. 그 병렬 넣으면 접지 저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똑같아요. A라고 하고 B라고만 쓸게요. B. 자, 접지를 잡아놓고, 예, 잡아놓고 함께 쓰자. 함께. 예, 함께 쓰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같이 쓴다 하니까 뭐가 돼요? 공통. 예. 그럼 접지가 필요한 거 뭐가 있느냐? 자, 전기, 통신, 필회. 이 모든 접지를 한꺼번에 다 하자. 접지를 해놓고 여기다가 뭐가 돼요? 이건 전기만 하는 거야. 이거는 전기. 예. 얘를 다 갖다 물리자.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통합접지. 그래서 옛날 방식을 보게 되면 독립접지가 돼 있지만 그 후로는 다 뭐가 됩니까? 공통접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돼요? 전기실에 가면 접지함이라는 게 있어요. 접지함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돼? 접지가 이렇게 다 있어.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이원, 이투, 뭐 외함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독립접지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돼요? 본딩 바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예. 그럼 이거 다 묶었다는 거잖아. 예. 그럼 무슨 접지가 돼요? 공통접지다. 그래서 지금은 다 공통접지예요. 예. 그리고 접지를 좀 더 아주 강력하게 해서 접지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운 데는 접지 저항을 거의 0에 가깝게 얻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통합접지도 가능해요. 근데 통합접지를 해버리게 되면 통신 쪽에는 전압이 좀 높은 전압이 좀 약하잖아.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SPD, 아까 얘기했죠. 서지가 들어오면 프로텍션 디바이스, SPD를 설치를 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몽창 다다 이렇게 전기만 하는 쪽은
공통, 몽창 다는 통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립접지 나와 있지? 예, 독립접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 자, 이것은 독립접지에 비해서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 근데 한꺼번에 쓰니까 그만큼 좋아. 근데 얘도 쓰고 얘도 쓰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얘가 고장 났다. 그럼 돈은 다 맞는다 그지? 예, 돈은 다 박살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등전이 설명했으니까 잘 들어야 돼. 등전이가 형성이 되면 전압이 같으니까 전위가 같으니까 뭐가 돼?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순환전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점에 대한 형태. 뇌 같은 경우 개폐서지 등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로 인해서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SPD를 다 건다. 그다음에 노이즈 침투 뭐 이런 것들이 다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이건 모르셔도 돼. 단독 접지의 이격거리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 야,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갖다 마개를 빼봐요. 물이 쭉 내려가요? 아니면 돌면서 내려가요? 돌면서 내려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접지는 하수구라 했으니까 접지는 하수구야. 예. 그러면 여기가 물이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돌면서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접지봉이 가까이 있어. 예. 가까이 있으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물도 뭐가 됩니까? 또 돌겠지. 그러면 둘 사이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 그래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 예.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야. 예. 여기에 누설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전이가 발생하면 여기에 간섭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충분히 이격을 둬야 돼. 보통 몇 메다 이격을 두죠? 2m 이상 이격을 하지. 그러면 양쪽에 간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셔도 돼. 그래서 접지 시스템 형태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가 됩니까? 얘가 주 접지극. 네. 주 접지극. 요거는 접지단자. 네. 접지단자. 자, 그러면 접지단자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봐봐. 주 접지단자잖아. 여기. 예, 그 다음에 접지극. 그 다음에 이제 접지극에서 접지단자까지 가야 되는 선이 있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접지선이지 뭘 그래. 예, 접지선 연결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M은 뭐냐 하면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외함. 여기 전동기 있어. 예. 전동기. 여기 발전기 있어. 예. 여기 히터 있어. 예, 히터. 금속재 외함 히터. 자, 그럼 외함 접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당연히 잡아야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지 잡아줘야 돼. 예.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얘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누전이 됐을 때 사람이 만져도 문제가 없잖아. 앞 시간에 그림 그려줬지. 예. 그러니까 얘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보호도체. 네. 그거 다 보호도체지 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썼던 거 뭐 있어요? 수도관도 뭐가 됩니까? 수도관도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옴 이하 75. 그 다음에 2옴 이하는 거리 제한 없다는 거. 네, 수도관. 그러면 얘하고 뭐가 또 다른 병렬이 되겠지. 네, 또 다른 병렬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접지하는 거죠.
그럼 이 접재성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전이가 같아지는 거지. 예. 또 마찬가지. 10번은 뭐라고 돼 있나 볼까? 기타 기기. 예, 여기도 접지봉이 있는 거지. 이렇게. 예. 아니면 뭐 접지봉이 있든가 아니면 얘네들의 필요한 걸 여기 갖다 물렸대든가.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필해 쪽이면은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접지 저항값이 매우 작아도 여기 전위가 높아지거든. 여기 전위 높아지면 이 중에 누군가 하나가 뭐가 됩니까? 데미지를 맞겠지. 만약에 이쪽이 통신이다. 네. 여기가 통신기기다. 그럼 여기다 SPD를 설치해야지. 네, SPD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C는 뭐 이거 저거네? 철골. 네, 철골. 아까 철골은 몇 오미야일 때? 2오미야일 때. 네. 그럼 연결해 주면 되죠. 연결하면 얘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지. 이렇게. 이런 거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이 금속재랑 이 금속재랑 선으로 연결했으면 어떻게 돼? 등전이가 되겠지. 등전이. 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면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연결해서 등전이 본딩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접지국가 내려가니까 접지선, 그 다음에 요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감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보호받는다 해서 보호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접지 시스템에선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자, 먼저 접지국.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접지 도체. 그 다음에 보호 도체. 그 다음에 기타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자, 전동기 있어. 예. 그럼 여기 접지 단자 있어. 그러면 요렇게 오는 거는 뭐가 돼요? 보호 도체. 그 다음에 땅속에 접지국이 있죠. 그 접지국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뭐 접지도체.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도체라는 건 뭐가 됩니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예. 만약에 구리 그러면 뭐가 돼요? 구리 한정되잖아. 예. 그렇게 안 하고 도체, 즉 전류가 잘 흘러갈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큰 고장 전류가 접지 도체에 흐르지 않는 경우, 뭐 구리는 6스케아, 뭐 철제 50스케아, 이게 뭐 숫자 외우는 거니까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뇌격 전류. 뇌격 전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부지직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우리는 벼락이라고 그러죠. 벼락.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류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뇌격 전류야. 보통 10kA에서 많게는 400kA까지 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되지만 수십 kA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바바박 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의 굵기는 그렇게까지 굵지 않고 구리인 경우에는 16스퀘어, 철인 경우에는 50스퀘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이런 건 그냥 알아두셔야 돼. 그냥 뭐 접지는 6스퀘어, 그 다음에 중성선에는 16스퀘어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를 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기 전동기가 있어. 네, 맨날 전동기네. 네. 여기 R상, S상, T상. 근데 여기 사용한 전선이 16스퀘어 이하다. 16스퀘어 이하다.
그러면 요 접지선에 요 보호도체의 굵기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같은 굵기 써라.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8이다. 그럼 얘도 8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거와 같은 굵기를 써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8스키아를 썼다.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8스키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사용한 선의 굵기가 16을 넘고 16보다는 크고 35보다 작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뭐가 돼요? 16스키아를 써라. 네, 16스키아를. 그러니까 35까지는 16스키아를 써라. 더 굵다. 35보다 크다. 네. 더 굵다. 그러면 그때는 얘는 얼마 써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절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나는 전선의 규격은 다 외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겠고, 만약에 이렇게 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한 전선이 50스키아다 라고 가정하면 얘는 얼마짜리 써야 한다? 2분의 50, 25스키아 이상. 25스키아 이상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S에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외워둘 게 16, 35를 외워야 돼. 그래서 16 이하는 같은 굵기, 35 이하는 16, 그 다음에 35 넘어가는 거는 2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모르셔도 돼.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딩. 아까 등전이, 자 얘도 접지야. 얘도 접지, 외함 접지 돼 있어. 그러면 얘랑 뭐가 됩니까? 같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선 연결하면 돼요. 예. 그게 등전이 본딩이야. 그래서 등전이 본딩을 하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6스키아 이상 쓰면 되겠네. 6스키아 이상. 네. 똑같은 얘기고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부 피뢰야. 피뢰기하고 피뢰하고 달라요. 피뢰기하고 피뢰침하고 달라. 네. 그래서 얘 말의 의미는 외부 피뢰 시스템이잖아요. 외부. 건물이 있어. 뭐 하면 되지 뭐. 네. 건물. 그러면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럼 하늘에서 라이트닝이라고 그러죠. 라이트닝, 벼락. 그럼 여기가 이 벼락을 받는 곳이니까 뭐가 돼? 수레. 수레부. 그럼 받고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벼락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인하도선. 네, 접지극이죠. 자, 그래서 이 수레부에는 수레부 여기의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튀어나왔다 해서 돌침, 아주 싸구려, 싸구려, 돌침 방식.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돌침 방식이에요. 근데 돌침 방식은 보호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썼을 때 비를 안 맞는 범위가 있죠. 이때의 요것이, 그래서 돌침이 가지고 가는 요 보호각, 여기에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45도짜리가 있고 60도짜리가 있고. 근데 이제 보호각을 하는 경우에는 미간에 문제가 있어요. 미간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궁전이다, 궁전. 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따만한 돌침을 써서 보호를 하겠다. 와, 보기 흉하지. 그죠? 그럴 때는 이 방식을 안 쓰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디 가서 봤더니 이 방식을 써놨더라고. 참 한심스러운 거죠. 이때는 이 방식을 돌침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돼요? 표면에다가 이렇게 깔아. 도체를 깔아. 그래서 이거를 수평 도체 방식. 근데 까는 김에 얘가 굉장히 중요해 하니까 뭐가 돼요? 까는 김에 더 팍팍 깔아. 이렇게 아예 싸버리지 이렇게. 이래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메쉬 방식. 옛날에는 케이지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메쉬 방식이라고 그러대 지금은. 옛날 책으로 말하면 케이지, 닭장, 그죠? 케이지 방식.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면 간격을 띄워야 되잖아. 간격을 띄워야 될 때 보호각법, 아까 몇 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회전구체법, 롤링 스피어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공을 굴려서.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스피어는 구란 뜻이야, 구. 자, 그러면 구가 여러 개가 있어. 자, 얘는 반지름이 10m짜리. 얘는 반지름이 20m짜리.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랬을 때 내가 이 건물에 피레침을 세우고 싶어. 그럼 먼저 한 곳에 장소를 정했겠지. 그럼 여기다 갖다 놔. 그리고 얘를 굴려서 얘가 이렇게 있는 거를 옆으로 굴려서 땅에 닿지 않게.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이 달 뻔하잖아. 달 뻔할 때 어디 하나 갖다 꽂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꽂아놨을 때 얘가 이렇게 공을 굴릴 때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면 큰 굴을 사용하면 간격이 뭐가 돼? 커질 것이고 작은 굴을 사용하면 간격이 좁아지겠지. 그러니까 작은 굴을 사용하면 피레침의 개수가 많아질 것이고 큰 굴을 사용하면 피레침의 개수가 작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 그래서 회전구체법, 메쉬법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1등급. 이 건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벼락 맞아도 별 볼일 없다. 그러면 뭐 그냥 관계없는 거고. 뭐 원자력 발전소다. 그럼 되겠어, 안 돼? 그러면 1등급이지. 석유 저장 장소다. 뭐 1등급.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눠지는데 회전구체, 롤링 스피어가 뭐 간격이 지름이 20m짜리, 20m짜리. 얘는 30m짜리 더 큰 거. 요거 20. 요거는 30. 45, 60. 그러니까 60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뭐가 돼? 간격이 피레침의 간격이 뭐가 돼? 멀어지죠. 메쉬는 이제 가로 세로 그 망 사이 간격을 5m씩 잡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호각법인데 이 표는 뭐 여러분들이 1에서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의미가 뭐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인하도선, 이게 인하도선이잖아. 그럼 여기에 빠방 하고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벼락이 떨어지면 얘가 땅 떨어지면 슝 하고 흐를 거잖아. 이때 흐르는 전류가 아까 몇 암페어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10카에서 400카까지. 만 암페어에서 40만 암페어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난 양이 흐르기 때문에 이때 접지국으로 완전하게 넘길 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 갖고는 전류값이 크니까 하나 갖고는 뭐가 됩니까? 좀 무리가 따르겠지. 그래서 이 인하도선을 또 나누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하나일 때면 인하도선이 하나고 벼락 전류가 30카면
한쪽으로 30카가 흐르게 되겠지만 인하도선을 3개로 해버리면 30카가 나눠지겠죠. 10카, 10카, 10카 이렇게. 그래서 인하도선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 라인에 흐르는 전류, 분담 전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도선은 많이 만들면 좋다라고까지 할 수 있지. 하지만 문제가 되죠. 많이 만들면 항상 뭐가 따라가야 돼? 돈이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필의 등급,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래서 인하도선 간의 간격이 1등급이면 얼마가 돼? 10m 간격이야. 예. 2등급도 10m, 3등급 15m.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이거네. 철근 구조물의 총저항. 철근이 아닌 철근도 사용하고 철골도 사용하는데 합성 총저항이 0.2 이하면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H빔이 있지. 예. 이 H빔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물을 형성했어. 예. 그래서 땅에다 때려 박아서 됐다. 자, 이럴 때 이걸 전체 저항을 측정해 봤더니 0.25옴이더라. 그럴 때는 필의침만 꽂아도 된다. 예. 필의침만 꽂아도 된다. 그래서 벼락이 떨어지면 필의침만 떨어지겠죠. 수레부니까. 그리고 이 철골을 타고 이렇게 뭐가 더 갈라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전체의 전위는 별 무효 없다. 왜? 여기 전류를 IK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IkA에 곱하기 0,2의 전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자금으로 인해서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종류 뭐 이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돼? 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머릿속에 정리할 거는 자, 지금 이 파트에서는 두 개야. 절연과 접지가 있는 거예요. 절연 쪽에서는 뭐가 돼요? 절연 저항 측정,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는 게 있고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게 있고 접지 쪽에서는 뭐가 됩니까? 단독이냐, 종합이냐, 통합이냐. 단독이냐, 미안해. 공통이냐, 통합이냐. 그다음에 뇌 계통에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몇 장이죠? 4장인가? 4장에 대한 거를 마치도록 할게요.